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훤히 다 아는 그런 장소에서 길을 잃은 경험,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잘 아는 장소고요, 그런데 뭔가에 홀렸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그런 곳에서 끔찍하고 소름 돋는 뭔가를 마주친 경험. 이번 사연은 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경험담이고요, 저도 쉬어가는 느낌으로 아버지 음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기묘한 경험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아버지가 훈련 감독관으로 나갔거든. 나갔는데 그 팀을 이제 인솔을 쭉 이렇게 했는데 군량검사서부터 출발해서 4박 5일 동안 이제 그걸 감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따라서 그 팀을 인솔해 가는 걸 감독을 하는데 이상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어떻게 나와 혼자 그냥 계속 비도주도 혼자 가게 된 거야 앞에. 거의 근데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길인데. 수십 번 갔다 왔는데 그냥 그 한 길을 계속 간다 보니까 거기 송전탑이 있거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거기서 한참 내려가면 공공사단 전차 대대 사격장이 있어. 전차 사격장. 근데 거기가 직결진데 글로 가야 되는데 이상 나도 모르게 뭐 홀린 것처럼 그냥 직진을 해간 거야. 그 직진해서 쭉 내려오니까 뭐 키키한 내가 막 나 그냥. 근데 보니까 막 뭐 송판 들짝도 있고 뭐 이상하게 불태든 그 찌꺼지는데 그래서 이상해가고 이러는데 머리가 부추부추 쓰는 거야. 이제 골짜기 내려가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냄새도 지독하게 날 거 아니야. 그 사람 관짝도 이제 버려놓고 하니까. 근데 뭐가 그냥 비도 오는데 뭐 시커멓게 확 튀어나가 보니까 그 큰 선원 밑인데 붉은 불이 그냥 거기 딱 돼 있어서 이게 내려다보는 거야 이게. 그러냐 머리가 부쳐쓰고 거기서 곤충을 차고 실탄도 있지만은 그 머릿속에 겁이 나니까 그 산등선을 타고 내면 그 옆에가 전차 대대야. 그 남의 부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알면서 그 부대 그 안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간 거야. 예. 그래 부대 타고 철조망 쭉 타고 내려왔으니까 보트도 입고 있으니까 뭐 믿음이 갈 거 아니야. 예. 그래 가가지고서 그 유병소 있는 데로 나가갖고 전차 사격장에 가서 있는데 가슴이 그때까지 두근두근했는데 뭐 이런데 이제 애들이 와서 맞는데 그때까지 안정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건 내가 수십 번 다닌 길인데도 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그 되더라고. 공구매지 쪽으로 가시게 된. 어, 원래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아니야 거기는 가면 거기는 없는 데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그 냄새 나는 걸 보고서 내가 막 이상하게 보니까 공동묘지에 막 늘짝이 있고 그냥 뭐 그러면 그 시꺼먼 게 그 송장을 파먹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그게 뭐 뭔지는 모르지 이제.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게 미스터. 서로 놀란 거지. 나도 놀래고 그것도 놀래고 그냥 튀고. 그래서 겁이 나서 얼른 뭐 겁낼 거 없잖아. 해운데 그래도 머리가 쭉 뺏은 게 그냥 남의 부대 철조망에 들어가 갖고 그걸로 다 타고 내려서 이러고 나왔어. 그래 갖고는 사격장에 가니까 이제 막 전부 직결을 한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그냥 소뚜껑 같이 굳직해 있대는 거야. 그 팀을 가서 이제 4박 5일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감독하는데도 영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그 다음부터 글로 가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팀을 이제 같이 그땐 팀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 산에 올라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떻게 나 혼자 글로 간 거야. 수십 번 다녔는데. 잘 같이 가시다가요? 같이 그런 인솔 해가야지. 인솔이 그래 감독을 하지. 근데 거기까지 송전탑에서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 혼자 무슨 뭐 홀린 것처럼 그냥 쪽바로 내려가 버렸어. 공동묘지로 갔구나. 근데 공동묘지가 그런 거야. 그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내 정신이 아니지 그게. 거의 수십 번 다니는. 그걸 수십 번 다녔지 그냥 뭐 하는지. 그래 그 위치가 공공사단 대전차 사격장 거기 직결진데 글로 가야 되는데 그 송전탑에서 내려가면 부대가 있으면 이거 위에서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똑바로 가니까 남의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권총에 실탄까지 가지고. 그래도 참 그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몇 발 쏠 수도 있는데 이 쏠 엄두도 안 날 정도로 겁나시네. 아니 그렇지 그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이거 쏘면 함부로 쏘면 안 되잖아. 당신 저기 뭐지 훈련 가서 그
막사 이렇게 짓드느냐고 해다가 그 뼈 나왔다 그랬잖아. 그 뼈 이제 에이 그런 얘기는 해도 돼. 뭐 밝히지만 않으면 되지. 그 산이 높은 산에 무슨 산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그 농하는 그게 무슨 고개라고 그러더라. 그 고개인데 그 골짜구니에 가서 이제 애들이 이걸 팠어. 파서 비트를 파는 거야. 파는데 와서 뼈가 나왔어. 이제 사는 뼈가 막. 그래갖고 그 문창호를 깔아놓고 뼈를 이렇게 놓고는 그걸 바로 이제 해가지고 매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장을 해줬어. 제사를 지내주고 양지 바른데 이렇게 뭉쳐줬어. 그걸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그래 오다가 그냥 다 다쳤지. 난 완전 반송장 돼버렸고 완전. 그것도 뭐 하는 미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야. 뼈치고 다 해가지고 그 그냥 절벽 같은 데로 걔는 떨어지신 거죠. 걔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떨어졌고 음. 완전 머리 통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그냥 멍 들어가고 그냥 다 죽는 줄 알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안 다칠 수가 있나? 한달 그렇지. 그래서 그냥 떨어져. 한 달 지나서 집에 왔는데도 그냥 온몸이 시커멓게 멍들어서 그냥. 네, 기억나. 근데 아버지. 그러면 말짱해. 그래서 나는 그냥 민가집에서 군의관이 계속 치료해 그랬어. 올라올 때까지. 대박이다. 아버지께서 경험하신 경험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대원들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 평가를 나가는 아버지는 그 훈련 장소가 훤히 다 아는 곳인데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고립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처음 보는 공동묘지까지 가서 거기서 무덤을 파헤치는 시커먼 뭔가를 봤다. 그리고 실탄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사격을 할 수 없었던 뭐였을까요? 그 정체.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 누가 귀신 얘기를 하면요 콧방귀도 안 꼈었거든요. 이건 오랜 시간 저를 알고 지낸 사람이면 모두 아는 건데 그런데 이젠 절대 누가 귀신 얘기하면 콧방귀 절대 안 낍니다. 아니 못 끼죠. 전 이제 귀신 존재를 인정하니까요. 그 일을 직접 겪고 나서부터는 말이죠. 그리고 단패님들 아시겠지만 세상 귀신이나 요괴보다 추위와 배고픔이 더 무섭고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쳤는데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던 길로 도망치듯 달리실 건가요? 이번 이야기는 붕어전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어전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어전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낚시하는 조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경기도 쪽에 산을 얻어서 장례삼을 좀 키우셨대요. 그리고 그때 진짜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죽다 살았다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 몇하고 산속에 작은 움막 하나 짓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한 날. 그날은 그분이 움막 생활 교대하고 집에 가는 날이었다는데 교대해주는 사람들이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래서 가볍게 간단히 한잔했나 봐요. 그리고 집에 가려니까 산이니까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차는 아직 다니니까 조금 늦었지만 천천히 산을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는 거죠. 거기가 그렇게 바람이 심한 것도 아닌데 나무도 울창한데 바람이 그렇게 불더래요. 산속인데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말이죠. 산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땐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걸어 내려가는데 말이죠. 한 1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되는데
앞쪽에 어떤 여자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적인 등산로도 아닌데, 거긴 등산을 목적으로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그리고 마을도 멀어서 사람이 다닐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시간에 여자가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타. 뭐지? 그러면서 그때 버스 시간이 가까워서 좀 서둘러서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지나쳐서 앞질렀을 때 뒤에서 여자가 그분한테 말을 걸더래요. 신이라고.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대요.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자기한테 신이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하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데 그 여자가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야 이 X야 그러더래요. 그것도 키득키득거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땐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여자를 지나쳤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그런데 뒤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뭐지? 이거 뭐지? 그때부터 머리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온몸에 털이 한 털이 다 서는데, 진짜 태어나서 그런 경험도 처음인데다 그렇게 무서운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다시 서둘러서 진짜 엄청 빠르게 산을 내려가는데요. 또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좀 전처럼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데 확실히 느껴지더라는 거죠. 뭐가요? 각 차이가 아니라 뒤에서 뭔가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뒤에 붙은 듯이. 누가 바로 뒤에 붙어있으면 숨 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숨을 쉬는 것처럼 리듬을 타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대요. 내리막길인데 달리고 또 달리고, 이렇게 달리다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엄청난 공포만 느껴지더라고. 그러다 거의 다 내려가니까 그제야 그 느낌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산 다 내려와서 산 초입에 개울이 있거든요. 거기 개울 넘으면 비포장도로지만 길이 있고, 그 길까지 간 뒤에 뒷걸음질 치면서 뒤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산 초입에서 조금 위에 뭔가 희끗한 게 보이는데, 내려오면서 봤던 그 여자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을 땐 분명 없었고, 내려올 땐 바로 뒤에 달라붙어서 내려오던 게 내려와서 보니까 어느새 또 산 위쪽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나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말이죠. 당연히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술 취했던 거 아니냐면서 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땐 집에 가야 하니까 뭐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요. 절대 그 정도로 헛소리에 헛게 보일 정도로 취하진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그 뒤로 다른 루트로 산을 올라갔고요. 앞만 입고 일하려고 해도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도중에 관두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요, 한참 지나서 그쪽에서 귀신을 본 사람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더니 TV 프로에서도 그쪽 부근 사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그날 듣고 본 그거 절대 착각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붕어전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람을 지나친 뒤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바로 뒤에 붙어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한기가 전해져 왔다. 이 정도면 바짝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엎혀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다 내려와서 보니까 방금 전까지 바로 뒤에 있어야 할 뭔가가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소름 돋네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산에 갔을 텐데 그냥 평평해요. 땅 위로 나무 뿌리가 나온 것도 없고, 다만 제가 가는 쪽으로는 절벽까지는 아닌데 그 급경사인 곳이고 꽤 높아요. 그쪽으로 떨어지면 뭐 괴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조심해서 갔는데요.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다리가 어디 걸린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졌어요. 그때 무릎이랑 손바닥을 다칠 정도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요, 넘어질 때 진짜 확실하게 느낀 건데
누가 발목을 잡고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그냥 넘어진 건데 진짜 바로 앞에는 그 아까 말했던 극병사 거기고 일어나면서도 아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주변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려가려고 그 루트 잡을 땐 보지 못했던 봉군까지 거의 다 사라진 무덤 2기가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딱 뭔가가 제 발목을 잡아당겼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붕어전설님 사연을 작업하다 보니까 괜히 그때 그 일이 생각나네요. 단패님들께서는 절대 저처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이 걸음걸음마다 무탈하시고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귀신이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아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보인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번 사연을 보니까 진짜 아예 안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제일 감사한 거고, 보여도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게 그나마 감사한 일이구나 싶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오한마의 추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한마의 추억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오한마의 추억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거창하게 영화니 뭐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 뭔지 모를 요상한 걸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이는 이상한 것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귀신이다, 영적 존재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연기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림자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반투명하게 여하튼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귀신이시구나 뭐 영적 존재시구나 하면 처음부터 무섭구나 하고 도망치고 뭐 이런 반응일 텐데 헷갈리거든요. 사람처럼 보이니 사람인 줄 알았다가 화까지 낸 경우도 있고, 그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를 본다고 사람들이 겁을 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귀신을 봤을 때 제 경우가 딱 그런 거죠.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 거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 당시 체육관 같은 강당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높이가 2층에서 3층 정도? 그 정도 높이거든요. 그런데 천장에서 하얀 다리가 쭉 내려오더라고요. 마치 개구리 뒷다리 마냥. 그 건물이 옥상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동그랗게 된 천장 있잖아요. 그러니 천장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지도 입지 않은 하체가 성 다리처럼 보이는데 그게 천장 지붕을 뚫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니까요. 근데 처음엔 그걸 보면서도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좀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한 번은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죠. 동네 또래들하고요. 비닐하우스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논 적이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위에 몰래 올라가서 뛰어다니다 보면 비닐이 찢어져서 구멍이 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죄다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다리가 빠져서 울고 울음소리 듣고 온 주인 아저씨한테 구출당한 뒤에 진짜 엄청나게 혼난 다음에 잡혀가서 비닐하우스 수리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싶고 참 할 말이 없는 짓이지만요. 약간 그 장면이랑 비슷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마치 체육관 겸 그 강당 생긴 게 꼭 큰 비닐하우스처럼 생겼잖아요. 지붕이 둥근 형태의 그런 식 건물. 그래서 그게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예전 나처럼 저 강당 위 지붕을 뛰다가 철판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다리가 빠진 게 아닐까 하면서 나중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그리고 그런 기억 때문에 입학식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 지붕이란 게요. 얇은 철판 두께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다닐 수도 없는 구조지만 뛰어다닌다고 구멍이 날 천장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러 거기에 구멍을 내서 사람이 강당 안쪽으로 다리를 낼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요. 어린 나이지만 그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딱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몇 번 봤는데 그땐 제가 어리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구분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22년, 이건 제가 그때 테슬라 모델 Y를 사서 정확히 기억해요. 장인어른 댁에서 저녁 식사 후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장인어른 댁이 약간 산 초입 정도에 있거든요. 산 초입 빠져나오자마자 도로에 올라타고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찾길 위해.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머리가 뽀글뽀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자켓 배색이 위는 짙은 핑크색, 아래는 보라색. 그렇게 투톤인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놀랐던 게 말이죠. 그 검정 뽀글머리 파마를 한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모를 그 사람이요. 뒤로 걸어서 제 차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도로에서. 전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차를 세웠죠. 그리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가까워지는 순간 좀 전까지 잘 몰랐던 그 사람,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비록 뒷모습이지만 할머니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운이 딱 그래요. 느껴져요. 이게 그럼 또 다른 공포가 되는 거죠. 마치 축구할 때 사람들이 공중에 뜬 공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할 때처럼요. 할머니가 뒷걸음질로 저한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말이죠. 마치 본이 뒤로 들어누울 것 같은 태세더라니까요. 그래서 범퍼에 닿기 바로 전에 클렉션을 울렸어요. 그런데 빵 하는 동시에 제 차가 멈춰 있었잖아요. 뒤에 차가 언제 왔는지 그 차도 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보면서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밀고 가라는 거냐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다시 앞을 봤는데 그 할머니가 없더라고요. 바로 범퍼에 닿기 직전이었고 보닛을 끌어안을 태세였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때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요. 그 차 밑으로 들어가기라도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서 차 밑에도 보고 여기저기 다 둘러봤거든요. 근데 할머니는커녕 길 옆쪽으로 그냥 검은 고양이만 한 마리 있더라고요. 검은 고양이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뒷차가 또 빵 하길래 길 옆쪽으로 차를 뺀 뒤에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하고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리다가 다시 차에 타서 집으로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절대 그게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산뜻한 뽀글이 헤어스타일에 상의가 투톤이라는 것도 기억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나 싶다가 문득 테슬라는 그 클락션을 울면요, 그 순간에 앞뒤로 몇 분 길게 잘라서요, 그걸 클립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생각나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차를 주차한 뒤에 바로 주차장에서 그걸 찾아봤는데요, 할머니는커녕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암만 시골이라지만 어떤 할머니가 뒷걸음질로 자동차 도로를 걸어다니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뒤져봐도요, 이게 절대 상식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때는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 뒷걸음치던 할머니를요, 최대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려고 말이죠. 그 할머니가 건강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걷고 있었는데 그런 분한테 제가 뒤에서 빵 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피하려고 빠르게 그 근처 어디로 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죠. 일단 찍힌 영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좀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을 보면 이 정도로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라서요,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서 진짜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괜찮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오한마의 추억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예 그냥 대놓고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상황, 당연히 유쾌하면 안 되겠죠. 그럼 미친 거지. 특히 도로 위에서 저러는 분들, 자유로에 계신 분도 그렇고 길에서도 왜 그러시는지들 참 산 사람 위험하게. 그래도 큰 탈 없이 지내셔서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패님들 주변엔 항상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들만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이 되는 동행 고맙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